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향년 85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는데 김지미 씨는 은퇴 후에 미국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0년이었는데요. 예.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직을 마친 이후에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해 오면서 한국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새벽 미국 LA에서 결국 숨을 거뒀는데 평소에도 심장 쪽이 좋지 않았었는데 예. 직접적인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분은 이장호 감독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연작인 명자 아끼고 소냐를 연출했던 감독으로서 평소에도 계속 연락을 취해왔는데 유족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돼서 한국에 전하게 됐던 거죠. 그 사이에 한 3일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은 미국에서 화장은 모두 마친 상태고요. 예. 건강 상태는 최근에 대상포진을 앓은 후에 급격히 건강이 좋지 않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고인이 된 김지미 씨,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톱스타로 모두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죠. 김지미 씨의 생전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영화배우로 늙어왔다는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영원한 여배우로서의 자리를 굳히도록 제 인생 전부를 영화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제 사적인 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에는 여념이 없었고 오로지 영화의 60년을 따라다녔다고 하면은 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구나. 네, 김지미 씨 1957년 데뷔한 이후로 명실상부 최고의 여배우로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배우 활동 40년 세월 동안 출연 작품만 7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국 영화사에 이렇게 다작을 한 여배우가 있었나요? 사실 찾아보기 어렵죠. 특히 예.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김기영 감독이 길거리에서 만난 후에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면서 배우로 활동을 하자 해서 이 황혼열차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700여 편에 출연을 했습니다. 작품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장희빈이나 황진이를 비롯해서 순애보 넘치는 여성 그리고 또 파무파탈의 매력을 가진 바람난 주부 역할까지 폭넓게 소화를 해왔는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0년 영화인으로서 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때 붙은 수식어는 화려한 여배우였습니다. 네. 사실 그만큼 김지미 씨가 폭넓은 활동을 최근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많은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때는 한 해에만 30편 넘게 영화를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지미 선생이 출연한 작품이 700편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700편도 정확하지가 않다. 하도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게 캘큘레이션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에는 34편에 출연을 했대요. 34편이면요. 열흘에 한 편씩 찍었다는 이야기고 한 달에 몇 편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한 달에 3편씩 찍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마어마한 거는 뭐 열흘에 한 편 찍어도 단역이나 조연 같은 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주연이었어요. 그런데 김지미 선생이 활약하던 50년대 말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53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까지도 전쟁의 상처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우리 국민들을 위로했던 대배우셨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대사양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지미 씨,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정작 그런데 김지미 씨 본인은 이 별명을 싫어했다고 해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김지미 씨 공통점이 참 많죠. 매우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고요. 뭐 엄청난 각 그 당대 최고의 배우라는 점하고 많은 작품을 남겼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각국에서의 영화의 최고 배우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18살에 첫 결혼을 했고 뒤에 이 사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습니다. 김지미 씨는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비교될 때 주로 영화와 관련돼서 연기라든가 뭐 이런 측면보다는 사생활이나 스캔들과 연관시켜서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김지미 씨가 당대 최고의 배우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인께서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영화 제작자 또 행정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굉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당시 여배우가 활동하기엔 예.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일단 예. 결혼만 하더라도 스캔들처럼 빚어졌는데 네. 4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쳤죠. 하지만 3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왔고 80년대부터는 제작자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7편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은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눴는데 여걸로 기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남성보다 더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여걸 중에 여걸이었다고 얘기했고요. 이장호 감독 역시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여배우이자 또 여걸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지미 씨 정말 한국 영화사에 크고 다양한 업적들 많이 세우셨는데 영화인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 그 신성일 선생님이 영화계의 대부였다라고 하면 김진희 선생님은 영화계의 대무 아니었을까? 저 그 생각하고요. 그 두 분은 제 생각에는 한국의 영화 그 자체 아니었나.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른바 K컬처로 세계를 다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탕이 되고 초석을 만들어주신 분이 김지미 선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도 하셨던 것 같고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추모하는 것이 지극히 예.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네. 장례는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미국에서 이미 화장은 마쳤고요. 예. 12일쯤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별도의 장례는 없고 대신 추모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고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계속 한 여자로서 그리고 한 배우로서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적도 있는데 예. 한국에서 대중들과 만난 건 지난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인생의 종착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에서 이제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방송인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과 당시에는 만나서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전 매니저들 박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협의가 결렬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얻으신 정보가 있다고요. 근데 12월 8일 날 예. 오해를 풀었다고 입장문이 예. 나왔습니다. 예. 박나래 씨 직접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식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는데 예. 이 박나래 씨가 입장문을 내기 전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마무리가 됐다 생각해서 박나래 씨는 입장문을 내게 됐는데 전 매니저 등은 달랐습니다. 합의서를 통해서 향후 비방을 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을 모두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거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박나래 씨 측에서 이 전 매니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 내가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겼다. 서로 잘 얘기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고소고발까지 이뤄졌고 서로 밝혀야 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안하다로 끝난 일은 아니고 정확히 적법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전 매니저 측의 입장입니다. 네, 뭐 짚어주신 것처럼 양측 서로를 향한 고소 고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측이 이제 다시 만나서 오해를 풀고 이렇게 뭐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그런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이 오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오해는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인정하는 순간 굉장히 큰 문제, 본인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전 매니저 측에서는 인정과 사과, 지금까지 나온 주장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걸 전제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박나래 씨가 그동안 예.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던 얘기가 모두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향후 양측이 다시 정식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 사태를 봉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법 의료 시술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박나래 씨가 기존에 알려진 주사 이모 외에 또 다른 링거 이모도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사 이모가 뭔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저도요. 예. 그런데 내몽고에 있는 어떤 의대 최연소 예. 교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사 이모님 외에 링거 이모님까지도 등장을 했어요. 그 보니까 그 전 매니저 주장이긴 한데 예. 2023년 7월에 박나래 씨가 아마 촬영하러 김해나 부산이나 이쪽을 간 것 같아요. 거기서 김해 어떤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링거를 놔줬는데 일상복 차림이었고 그분을 링거 이모라고 부르더라. 그런데 이게 전 매니저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면 또 모르겠는데 문자가 공개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용 어떻게 할 거냐, 뭐 주유비도 좀 더 생각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이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규명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게다가 박나래 씨가 추가적으로 대리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는 의혹까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나래 씨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서 동료 연예인들도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퍼지고 있어요. 뭐 신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나래 씨 출연하는 그 연예 프로에서 예. 이 주사, 링거 이런 게 소재로 등장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출연한 배우들은 거기에 이제 밭댕을 하면서 이제 소재로서 활용이 된 바는 있는데 이게 예. 불법 의료 행위라는 걸 알고도 했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언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입건이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의혹 확산은 예. 자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